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특집 3탄입니다. 1탄을 제가 CXL 관련 종목을 또 설명을 드렸고 2탄은 ALD,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HBM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앞서 3주 전에 CXL 관련 종목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때 지금 줍줍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당시 CXL 관련 종목이 급등하고 이제 급락을 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럴 때 CXL을 잡는 겁니다. 지금 다시 CXL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HBM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AI 반도체 시대의 핵심은 HBM이에요. 이거는 어디를 안 갑니다. 결국은 돌고 계속 HBM은 빠지면 다시 또 올라오고요. 빠지면 다시 올라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언제 사야 된다? 빠질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HBM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때는 못 사는 거예요. 그때는 기다리는 거고요. 이제 지금 다시 수급의 매기가 CXL로 조금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HBM이 좀 조정 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HBM 관련 종목은 좀 사볼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매는 HBM 관련 종목 쪽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요. HBM은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어떤 종목들이 수혜주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좀 사볼만한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걸 또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은 건 있네요.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단 대표적인 장비주는 한미 반도체가 어쨌든 대장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를 싼 가격에 사고 싶다라고 어려워요. 좋은 종목이 이미 싼 가격은 없어요. 그냥 좋은 종목을 제값 주고 사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한미 반도체는 그럼 지금 가격이 제값이냐라고 하면 그건 좀 어렵다. 제값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면 한미 반도체는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사야 되는데 그럼 비싸게 사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비싸게 사도 또 비싸게 팔 수 있는 게 또 한미 반도체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HBM에서 핵심 수혜주는 한미 반도체가 맞기 때문에 시총 8조 무리한 흐름인 거 맞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도 한 2,600억, 2,300억 정도 보거든요. 2,300억 정도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시총이 이제 8조가 넘으니까 약간 비싸다라는 느낌은 확실하게 드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어쨌든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멀티플은 좀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미 반도체는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봐요. 이거는 가지고 계시면 홀딩 하셨으면 좋겠다. 얼마까지? 저는 12만 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12만 원까지 홀딩 가능하다. 하지만 신규 매수는 제가 보기에는 위로 룸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KC텍인데요. KC텍은 CMP 공정의 수혜주가 되는 종목이죠. HBM을 하면서 이제 원래 없던, 기존에 없던 방식이 들어온 게 이제 TSV라는 공정이 생겼잖아요. 결국 이제 구멍을 뚫는 거. 근데 구멍을 뚫기 전에 엄청나게 이제 웨이퍼를 얇게 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CMP 장비를 생산하는 KC텍이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하는데 실제로 근데 이 CMP 공정 쪽의 장비는 KC텍이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램 리서치 이쪽에서 거의 뭐 그냥 납품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CMP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니 나중에는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에서 이걸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최근에 근데 실적 대비해서 많이 오르긴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부정적으로 제가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CMP 공정, 특히 평탄화 공정은 어디에 수혜가 되냐면요. HBM3나 HBM3E도 수혜가 되는데 핵심은 HBM4,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핵심 수혜주가 돼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HBM4로 넘어가서 하이브리드 본딩은 카파 투 카파, 그냥 마이크로 범퍼가 없어요. 반도체끼리 그냥 바로 붙인단 말이죠. 접합면이 평탄해야 돼요. 범퍼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평탄화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CMP 공정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면 핵심 공정이 될 겁니다. 그때는 조금 더 또 수혜가 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캐시텍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주성 엔지니어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DDR5로 넘어가면서 지금 D램 쪽에도 대부분 다 원비 이상의 공정을 적용하고 있고, 원비 이상의 공정에서는 증착 같은 경우도 대부분 ALD 공정을 한다. 거기서 주성 엔지니어링 국내 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도 HBM용 세정 장비를 납품하기 때문에 HBM 수혜주고, 특히 제우스의 대표이사님이 굉장히 좀 주가 부양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주 환원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무상증자도 했었죠. 그 다음에 이런 언론 같은 데서 노출도가 많아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서 좀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좀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이 사실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제가 개인적으로 요 밑에도 소재 쪽에도 지금 있지만 동진 세미캠을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이 종목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이제 주주들과의 소통이 없어요. IR 같은 건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어쨌든 우리는 물론 배당을 받고 이 회사와 동고동락 하겠다, 이것도 투자긴 한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건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주식이 올라서, 주가가 올라서 이 자본 차익을 좀 노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오너의 마인드가 주식을, 그러니까 주가 부양에 관심이 있는 회사가 훨씬 더 좋은 회사가 맞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우스는 좋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가 6용으로도 많이 말씀을 작년에 드렸고,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핵심은 이제 이 리플로우도 많은 장비, 종류도 많은데 평탄화용 리플로우 장비예요. 지금 현재 이 HBM으로 넘어가면 범퍼가 마이크로 범퍼라고 엄청 미세합니다. 근데 그 미세할수록 그 끝에 팁이 굉장히 불규칙해요. 엄청나게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아요. 불규칙하다 보니까 이 불규칙한 면과 불규칙한 면이 딱 맞닿아 가지고 만약에 본딩이 되면 미끄러질 수도 있고, 제대로 이렇게 딱 본딩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본딩 하기 직전에 마이크로 범퍼 팁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게 지금 리플로우 장비인데, 그 평탄화용 리플로우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가 PSK 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이 회사 역시 세정 장비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종류에서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디스컴 장비라고 해서 TSV 공정, 그러니까 식각 공정을 통해서 구멍을 뚫는 식각 공정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이물질, 파티클이 생기거든요. 그걸 이제 걷어내는 이런 장비도 많이 활용이 되겠죠. 그게 이제 디스컴 장비인데, 그 장비도 PSK 홀딩스가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텍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디펜서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몰딩을 할 때 들어가는 몰딩용 디펜서를, 그러니까 몰딩액을 채워주는 디펜서가 이제 핵심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다른 게 이제 NCF 방식이 아니라 NCP 방식으로 하면서 이제 몰딩을 할 때 에폭시를 쏴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입시켜주는 요 장비가 디펜서인데, 그 디펜서를 프로텍이 또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HBM용 디펜서 관련 쪽에서 또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STI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리플로우 관련 장비, 그 다음에 이온 주입 장비, 이런 것들도 좀 납품을 하면서 SK 하이닉스 쪽에 좀 매출을 좀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비주는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소재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비보다는 소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팹 라인을 짓는 거에 따른 이런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장비주 쪽보다는 저는 오히려 소재주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전망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오히려 더. 그래서 저는 소재주 쪽을 좀 좋아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웨이퍼를 검사하는 프로브 카드를 생산을 하면서 최근 들어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두산 테스나를 설명을 드리면서 보여드렸던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웨이퍼가 있으면 통으로 이 웨이퍼 전체를 검사하는, 그러면 이거 프로브 카드가 이렇게 위에서 딱 이렇게 맞대 웨이퍼를 딱 찍어가지고 전기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이쪽은 어디가 전기가 잘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요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일본이랑 미국 쪽에서 거의 독점을 많이 했어요, 프로브 카드는. 근데 요번에 TSE가 국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세미콘 코리아에서도 그 제품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TSE 쪽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프로브 카드가 국내에 이제 생산됐다라는 거고, 어쨌든 지금 당장은 상반기 쪽은 반도체 출하량 자체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반도체 출하량까지 늘어난다면 웨이퍼를 검사해야 될 양은 많아진다라는 거고, 또 하나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돼서 또 AP칩 관련 마진이 높은 이런 검사를 해야 되는 반도체 쪽도 또 하반기로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좀 늘어난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여기 프로브 카드 관련 이슈도 저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소재 부품 쪽에서는 지금 현재는 TSE가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리노공업은 항상 단골 손님이지 않습니까? 빠지면 사야 된다. 빠지면 사야 된다. 포고품 방식 자체가 뭐 낡은 방식이지 않느냐. 그리고 칩 자체가 얇아지면서 이 포고핑 방식이 칩을 좀 검사하는 과정에서,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최근에 뭐 러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러버 소켓이 이 포고핑 방식을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P칩이라든지 GPU나 그다음 CPU 같은 것들은 여전히 포고핑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AI 칩, 뭐 GPU라든지 그다음 TPU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이제 생산되고, 최근 들어서는 또 온디바이스 AI를 통해서 또 AP 칩, 스마트폰이 한동안 좀 침체기였잖아요. 근데 갤럭시 S24를 통해 가지고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또 수요가 늘어나면서 또 AP 칩에 대한 또 테스트 해야 될 물량이 또 많이 늘어난다. 이런 점들도 리노공업에는 또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진세 이미켓. 이거는 뭐 딴 건 없고 대부분의 HBM 관련 쪽에 있어서 뭐 소재를 많이 납품을 하고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덕산아이 메탈인데 이것도 되게 올드하긴 한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가격적으로는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올드하다, 전통적인 반도체다. 왜냐면 솔더볼을 납품을 하니까. 전통적인 반도체 소재니까 뭔가 이런 HBM이라는 혁신적인 거에는 좀 맞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HBM을 할 때 HBM 쪽에서는 뭐 한다 그랬죠? 범퍼를 IO를 뭘로 만든다? 마이크로 범퍼를 만든다 했잖아요. 마이크로 범퍼로. 그 마이크로 범퍼를 생산하는 회사가 덕산 하이메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HBM 자체가 많이 팔린다.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용 AP가 많이 생산이 된다. 그러면 WLP 관련 쪽에 생산량이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솔더볼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범퍼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쨌든 이쪽 관련 부분의 1등인 덕산하이메탈이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덕산하이메탈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어떨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